2024년 하반기 전에 저는 무조건 이분들은 저는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 공통점이 있고, 최근에 제 지인분들이나 상담을 하신 분들이나 또 제 친구의 또 아시는 분이 또 얼마 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야, 요런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놓쳤으면 참 너무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자녀이신 분들, 최근에 다자녀 3명, 4명인 분들도 정말 놀랐겠지만 그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도 있고, 한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이 그냥 일반인들, 또는 두 부부가 공무원이신 부부도 있었고, 1주택자인데 이분이 약간은 대구 내에서도 약간 급지가 떨어지는 약간은 외곽에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대출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조금 있는 분들, 계속적으로 돈 생긴 대로 바로바로 갚아버리시는 분들의 특성, 자본금은 조금 남아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자체가 1급지에 몇 개 아파트를 0.몇% 아파트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절대가 가격, 아파트 절대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왔고, 지금 또 신생아를 최근에 작년에 낳으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임신해서 곧 올해 말에 출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신생아 관련된 특례 대출 금리 2%대, 5년간의 고정금리고 DSR도 적용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을 다 얘기를 해봤더니 다 부부고 자녀가 어리고 다자녀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참 자녀 교육에도 저보다 더 훨씬 많이 관심이 있고, 물론 이제 이사가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려야 되고, 또는 다른 쪽에 이제 사시는 분은 이제 전세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본인이 있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뭐 이렇게 돈이 있으면 내주겠지만, 아니면 전세금 보통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내한테 내주겠죠.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라든지 금액도 맞아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저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그 집도 주인이 살면 그 돈 받고 나가고 그 부분이 빨리 딴 집 가서 살면 되는데, 여기도 만약에 또 전세자나 월세자분이 살고 있다. 거기도 기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기간, 이사 기간도 맞아야 되고, 이분도 다른 데 또 이사 갈 집도 정해야 되고, 다 이게 모든 것이, 그 돈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따다다다닥 하루 이틀 사이에 다다다닥 되는 거죠.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런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요런 조건에 있는 분들, 최소 15년 이상, 아니면 길면 짧으면 10년 초중고를 그 동네에서 나는 내 애들 다 보내겠다. 애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요런 상황인데,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는데 남중, 여중 이런 게 다 있다. 실거주고 신축으로 가셔야 된다. 또는 준신축, 입지 좋은 구축이나 그런 쪽에 입지가 정말 좋아서,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경우에 가격은 많이 회복 안 됐는데 올수리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 저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자산 가치까지도 여기 3급지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갈아타면서 여기에 단타할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 자산 가격까지, 가치까지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실거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분들은 내 애들이 학교를 또 다른 쪽에 이동하거나 학군 쪽에 이사 때문에 가야 되는 이런 시점, 또 애들이 줄줄이 이제 어리지만 나중에 내가 요 학군에서 애들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무조건 대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조금 더 좋은 학군지, 조금 더 상급지로 지금 여러분들 요런 조건이 되신 분들은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급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이제 더 높겠죠. 지금 내가 사는 여기보다는 대출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질 겁니다.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금일 이자가 또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대출금 갚는 게 힘들겠다, 와 삶이 피폐해지겠다, 상급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띠 지금도 졸라매는데 더 졸라매야 된다. 우리 애들 3명이나 있는데, 와 이러면 이자 갚는데 원리금 갚는데 돈이 다 나가버리면, 지금 치킨 애들 더 못 사 먹이고, 더 좋은 옷 또 못 사 입히고, 더 재미있는 호캉스라든지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애들 학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줄여야 되나? 미술학원, 태권도 이거 보내지 말까? 아니면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끊어버려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돈을 모아서 그런 집을 사나, 돈을 모아서 내가 집을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출 금액이 커지면 내가 부담되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내가 최대한 집을 사겠다. 아니면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나,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내 근로소득을 모아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그걸 번 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건 마찬가지죠. 조삼모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1%, 0.1% 제외하고 99.999% 사람들이 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내 소득을 갖고 와서 사는 거죠. 대출금 자체도, 그 금액 자체, 이런 종이, 현금, 이런 화폐도 인플레이션이죠. 대출도 인플레이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1억 대출 받는 거랑 저 나중에 10년 뒤에 1억 대출 받는 거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억의 가치가 지금이 클까 10년 뒤가 클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죠. 종이화폐의 가치는. 근데 가고 싶은 더 상급지, 그 집이 나중에 혹시라도 가격이 상승되면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한 강제저축, 강제절약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출을 내가 활용을 했다면요. 내 자녀나 아이들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부모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엄마 아빠가 이런 경우 때문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지금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 중과나 이런 세금적인 것 때문에 지금 집을 옮겨 타거나 갈아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기회냐.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되는 거죠. 주식 투자, 부동산 단타 투자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실거주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내려두시고 편안하게 실거주 누리시면 된다. 그 실거주에 대한 편의성, 거기에 대한 가치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제가 만났던 이런 상황이나 특징을 가진 이런 부부들, 특히 애가 어린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 내가 혼자 사는 직장인분들께도 충분하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같은 다주택자는 꿈도 못 꿀 이런 최적의 매수적인 상황이 모든 이런 하늘의 기운이 나를 위해 도와주고 있구나, 지금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지막 이런 설명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